돌연변이 하고 있고, 승원아, 그지? 일단은 이제 그 돌연변이가 일어났을 때, 대표적인 예시, 유전병들,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만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이해는 하고 있어야지. 그래서 돌연변이 때문에 유전병이 생겨. 그지? 유전병이 생기는데, 그 원인이 뭐냐?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두면 된다고.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DNA 뭔지 알지? DNA. DNA가 세포 핵 안에 있는 유전 정보 물질이야. 그지? 유전 정보 물질인데, 얘 염기 서열. DNA라고 하는 게, 어떤, 특정 구조가 있으면 여기서 어느 한쪽에 보면, 알파벳 같은 염기 서열이 있어요. 어떤 정보가 있다는 뜻이야.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 쭉 읽어보면 이게 의미가 되는 거야. 우리나라 말에 나는 잘생겼다 하면 의미가 되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런 것처럼 그 염기를 쭉 읽어보면 의미가 되는데, 그 서열에 이상이 생기면, 바뀌는 거야, 한마디로. 나는 잘생겼다인데, 잘이 못으로 바뀌면 크게 바뀌는 거 아니야,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런 것처럼, 염기 서열에, 이상이, 염기 서열에 이상이 나타나서, 우리가 보기에, 표면적으로, 표현형으로 우리가 보기에 달라지면 이걸 유전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서 지금 알아둬야 되는 것도 하나가 뭐냐면, 염기 서열에 이상이 생겼는데, 보기에는 정상과 구분이 안 되는, 그러니까 정상인 상태도 있어요. 오케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침묵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침묵 돌연변이. 그러니까 분명히 염기 서열은 바뀌었는데,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거야. 병이, 어떻게 불편하게 살지 않아. 그럼 이걸 침묵 돌연변이라고 해. 침묵하고 있지, 그지? 우리는 모르지. 밖으로 봤을 때는 모른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두 번째. 자, 요거 이제,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염색체 구조나 수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핵형 분석으로 알아낼 수 없대. 뭐가? 유전병이 핵형, 분석으로 알아낼 수 없다. 핵형이 뭔데? 염색체의 수, 모양, 구조 등을 확인하는 걸 핵형이라고 얘기하거든. 그지?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염색체를 봤을 때 뭘 알 수는 없다? DNA 염기 서열이 정상인지 아닌지 그게 보이진 않는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래서 요거 항상 이제 선택지에 나옵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기억하고 있으면 어렵진 않은데 구분할 수 있도록 해라. 핵형 분석으로 알 수 있는 유전병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DNA 유전병은 아니야. 염색체가 이상할 때. 염색체를 직접 보니까 핵형 분석으로. 염색체가 이상한, 예를 들어서 고양이 울음 증후군. 이런 거 있거든. 그지? 또는 다운 증후군. 21번째 염색체가 3개야. 보이잖아. 3개네! 이러면, 얘는 지금 염색체 수가 이상한, 증후군에 걸려있네. 이런 거 알 수 있지. 근데 DNA 염기서열은 알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구분하면 됩니다. 자, 유전병 종류 좀, 확인해 볼게요. 간단하게 좀 설명도 하겠습니다. 볼게. 첫 번째.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 쭉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 이 그림도, 요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이거 구체적으로 이만큼까지 알아둘 필요는 없다. 수능을 위해서도 이렇게까지 알아둘 필요는 없어. 근데 뭐는 알아야 되냐? 가장 간단한 내용, 그거 하나는 알아둘 수 있도록 합니다. 적혈구가 어떻게 생겼어? 빵빵한, 약간 던킨 도너츠 모양? 근데 구멍이 안 뚫려 있는. 이렇게 생겼어. 이게 정상이야. 근데 적혈구 안에 뭐가 있냐면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이제 산소를 이동시켜주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근데 헤모글로빈이 이렇게 동글동글한 4개의 어떤 단위체가 모여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 근데 어떤 병에 걸리면, 어떤 빈혈증이라고 하는 거, 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동글동글한 애들이 쭉 이어져. 계속 이어져. 이어져서 막대기처럼 되는 거야. 봐봐. 이게 빵빵한 도너츠처럼 생겼었는데 막대기 같은 게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그럼 어떻게 돼? 이 빵빵한 게 쭉 찢어지겠지. 그지? 꺾이겠지. 그래서 이제 약간 이런 모양으로 초승달 모양 또는 이제 낫이 뭔지 알지? 왜 낫 모양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지.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정상적인 헤모글로빈에 비해서 이게 쭉 막대기처럼 생기니까 산소가 이렇게 붙기가 힘들더라. 산소 붙기 힘들면 어떨까? 나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 숨 참으면 어때? 죽겠지. 한 1분 이상 참으면 진짜 힘들지, 그지? 그거야. 내가 숨을 쉬는데도 산소가 이제 공급이 안 되는 거지. 잘.
그러니까 이거 되게 힘듭니다. 움직이는 게 어려울 정도로 힘들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거의 누워있어요. 이런 겁니다. 남모양 적혈 빈혈증. 그래서 요걸 그냥 표현을 어떻게? 빈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빈혈. 산소 공급이 효율적으로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더 좀 혐오스러운 어떤 증세입니다. 이거는. 페닐, 케톤, 요증, 오줌 얘기하는 거야. 오줌 얘기하는 건데, 자, 볼게요. 유전자 이상으로, 특정 효소, 핵심, 효소 결핍. 그러다 보니까, 페닐알라닌이 타이로신으로 전환이 안 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니? 페닐알라닌이 얘가 많아져.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A라는 물질이 B로 전환돼야 되거든. 우리가 살려고 하면. 근데 A라는 물질을 B로 전환시키는 단백질로 만든 효소가 잘못 만들어져서 기능을 못해. 유전병이야 이거. 염기가 잘못돼서 기능을 못해. 그러니까 이 A가 어떻게 해? 우리 몸에 있는 A는 B로 갈 수가 없게 되잖아. 다 A가 축적이 돼.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왜 혐오스럽냐 하면 그 소변이 언젠가부터 색깔이 어떻게 되냐면 검은 녹색이 돼. 검은 것도 무섭고 녹색도 이상하지. 파충류처럼. 그지? 검은 녹색이 돼. 자, 소변이 검은 녹색이 되면 녹색이네 이러고 그냥 살면 안 돼. 왜 그러냐면 방금 얘기했던 페닐알라닌이 축적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 축적이 되면 얘가 어디 가냐면 신경세포로 가. 신경세포로 가서 거기에 축적이 계속 되면 사망합니다. 사망하기 때문에 증세가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이것도 당연히 거의 죽을 때까지 병원 신세를 져야 됩니다. 병원을 왔다 갔다 해야 돼. 병원에 누워있을 필요는 없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기억은 해둬야 됩니다. 세 번째, 알비뇨증, 백화증, 백색증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 하면, 우리 다 보면, 도레미인데, 지금 피부 색깔이 제일 하얘. 중간이고 내가 제일 까맣지, 그지? 어떤 차이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나냐면, 피부 색소가 있어요. 색소. 이름은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있어. 근데 색소의 발현이, 많이 되는 사람도 있고 적게 되는 사람도 있는 거야. 오케이? 적게 돼도 정상이고 많이 돼도 정상이긴 해. 근데 안 되는 건 비정상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안 되는 거야, 얘는. 안 돼. 왜? 색소. 어떤 물질을 만들어. 우리 몸에서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는, 어떤 목적으로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애가 누구냐면 단백질이야, 단백질. 단백질 외에는 어떤, 의도를 갖고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명체 내에서 생명현상의 기능을 하는 물질은 모두 단백질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그 색소라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멜라닌. 그지? 이 색소 누가 만들어? 단백질이 만든다고. 근데 단백질을 누가 만들어?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가 뭐냐면 유전자야. 알고 있지? 이제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가 유전자야. 유전자 가지고 지방 만드는 거 아닙니다. 탄수화물 안 만들어. 단백질만 만들어. 그러니까 유전자가 잘못되면 단백질이 제대로 만들어지겠니?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멜라닌 색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만드는 단백질, 효소라고 하는 건 단백질입니다. 됐죠? 효소가 잘못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백색증, 알비뇨증이 생기는 거지. 알비뇨증은 강아지나 강아지나 개나 똑같은 거네. 고양이나 말이나 소나 돼지나 다 있습니다. 알비뇨증이.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친구 중에 분명히 백인이 아닌데, 백인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황인종인데, 눈썹부터 머리카락까지 거의 흰머리에 가까운 노란색을 갖고 있는 그런 친구 있니? 없지. 나는 한 3명 있었어, 어릴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니? 내가 태어날 때는, 애가 태어나기 이전에 애가 유전병이 있는지 검사하는 게 그 부모의 부담이었고 선택이었어. 그래서 유전병 검사가 되게 비쌌고 안 했어. 근데 너네가 태어날 때는 이미 그 모든 검사가 무료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의무 검사였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유전병이 발견되면 안타깝게도 부모들이 태어나는 걸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 우리나라에서 지금 산모가 이제
태아의 낙태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태아의 유전적 이상. 첫 번째. 두 번째는 태아가 성장하고 분만할 때, 분만이 애기 나오는 거지, 그지? 분만하는 과정까지 해서 산모의 생존에 위협이 된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세 번째는 원치 않는 임신. 원치 않는 거는 그 범죄와 연관된 임신. 요 세 가지만 합법적으로 낙태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언젠가부터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알비뇨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사라졌다. 생각합니다. 뭐도 사라졌냐면 이런 애들이 사라졌어. 키 요만한 애들. 사람들, 어른이 키 요만해. 뭐 이런 사람도 사라졌어. 내 친구 중에 또 있었거든. 나 친한 친구는 아니지만 같은 학년 중에 있었는데 다 없습니다. 요즘은. 유전병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잘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요. 넘어갈게. 낭포성 섬유증. 이거 많습니다. 이건 많습니다. 왜? 밖으로 봤을 때는 잘 우리가 느끼지 못해. 정상생활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다 해. 근데 자기 나름대로 엄청 고생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어려운 거 얘기하지 말고 점액 조절을 못해. 점액 조절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주로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 하면 그 식도부터 해서 소장, 대장까지 이 조절이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소화는 물론 안 되겠지. 계속 불편한 상태로 지내야 되는 거야. 좀 심해지면 이제 병원 신세, 그러니까 입원을 했다가 다시 나왔다가 입원을 했다가 나왔다가 되게 고생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것도 뭐다? DNA 염기소에 이상이 생겨서 나타나는 돌연변이고, 이거 예시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가 문제에서 이걸 예시로 든 적이 있다. 오케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이거 헌팅턴 무도병. 지금 저번 영상 또 영상에도 나와 있을 건데 기억나지, 윤성아? 헌팅턴 무도병 뭐라고 했지 내가? 기억나지? 얘기해봐. 저번 수업 들어왔었잖아. 이 뭐라고 했지? 빨리 얘기해줄래? 맞아. 알면서 잘했어. 뭐 얘기하려고 하냐면 헌팅턴 아저씨가 팔이 막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얘가 좀 기이한 춤을 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 이름이 어떻게 됐냐면 무도가 뭐냐면 춤추는 거 얘기하는 거. 춤추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런 병이 걸릴 수 있다. 이거 신경 근육계 이상인데 이 병에 걸리면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유전병인데 반드시 죽어요. 근데 이 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나이가 40 정도 될 때까지는 매우 정상으로 살아. 그러다가 보통 40대 중반 정도에 약간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수 있고, 오케이? 그 이후로 이제 60까지 살기는 거의 불가능해. 그러니까 죽게 되는 거지, 한마디로.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런 병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검사에 대한 거하고 탐구활동, 요거까지 소개하고, 자, 태아 검사, 검사하는 방법 두 가지가 나와요. 자, 요렇게만 알아두는데, 두 검사가 있는데, 더 오래된 검사는 이겁니다. 양수 검사. 양수가 뭔데? 양수가 아기가 태아가 있는데 태아를 감싸고 있는 물을 얘기하는 거야. 양수. 오케이? 왜 태아를 물이 감싸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실제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바다에서 시작됐거든. 그러니까 이 어떤 태아가 정상적인 모양을 만들어내기까지 과정에서는 그 주변에 이제 물이 있어야 됐던 거야. 그게 그대로 진화적으로 같이 다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들은 물을 갖고 있는 태아를 자기가 베고 있으면 불편하지. 못 날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알을 만든 거야. 알에 이제 노른자 있고 뭐 이렇다 보면 물이 이제 이렇게 물 같은 점액질이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모든 생명체는 다 태아를 물이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양수가 있는데 양수의 일종의 그거 아니야. 우리 내가 있으면 이제 내가 온탕에 들어가 있는 건 마찬가지야. 그러면 온탕에 내 떼가 둥둥 떠다니겠지.
그지? 그런 것처럼 양수에는 태아의 세포가 좀 분리된 세포가 있기 때문에 양수를 뽑아서 태아 세포를 선택해서 찾아서 이걸 이제 유전자를 검사하면 돼. 염색체나 유전자를 검사하면 된다. 오케이? 이게 양수 검사. 근데 이게 좀 확률이 떨어지고 좀 태아가 좀 커야지만 확인이 된대. 이게 나와 있어. 됐지? 커야지만 확인되는데 훨씬 더 빨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 이게 뭐냐면 육모막 검사라고 하는 겁니다. 육모막이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엄마하고 태아를 이어주는 구조.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조금 더 크면 이걸 태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태반 들어봤니? 들어봤니? 그런 건데 그 처음에 만들어지는 그런 막성 구조물인데 여기에 태아 세포는 아주 밀도가 높게 있기 때문에 이거만 살짝 이렇게 아프겠지? 이건 이제 실제로 천공 뚫어서 그 조직을 꼬집어서 뜯어내서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요 육모막 검사를 하면 매우 정확하게 왜 태아세포가 많으니까 정보를 판단할 재료가 많으니까 매우 정확하게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단 확률이 높다. 빨리 8주에서 10주면 아직 태아가 온전하게 이제 아기 모양을 안 갖추고 있을 때고 이때는 이미 심장이 뛰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옆으로 넘어가서 탐구활동 볼까요? 탐구활동. 자, 뭐 하려고 하냐면, 이거는 진짜 10초 만에 하고 넘어갈게. 요 튜브, 마개가 있는 거하고, 마개를 떼놓은 거하고, 양쪽에 풍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넣어놔. 그 다음에 마개 떼놓으면 이거에 요게 꽂히고, 요게 꽂혀서 이제 쭉 이어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마개가, 막혀 있으면 얘들은 절대 안 붙어, 그지? 예, 이런 게 요렇게 있으면 동그란 풍선처럼 돼 있건데, 얘가 이어져 있으면 이게 쭉 찢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지. 끝! 이거 뭐니? 남 모양 적혀있는 빈혈증을 비교해서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탐구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어지면 이렇게 쭉정이 같이 길어진다. 요거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상 볼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자, 자료 분석이 염색체 비분리 현상 알아보기 하고 가계도 분석 연습. 요거를 잘 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쉴게요. 자, 요거 잘 봐야 돼. 그지? 저번 수업을 안 들었다면 더더욱이 여기서 잘 봐야 돼. 그래 이제 오늘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문제 푸는 걸 같이 따라갈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염색체가 분리가 안 되는 돌연변이가 있을 수 있다. 그지? 염색체가 분리가 안 되는 돌연변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염색체가 언제 분리가 안 되는데? 체세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생식세포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의 세포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분열을 합니다. 생식세포 감수 제1 분열이라고 하고, 각 세포들은 한 번 더 분열을 합니다. 감수 제2 분열. 알고 있지? 그지? 이렇게 두 번의 연속된 분열을 통해서 띵띵띵띵 4개의 세포를 만들어내는 게 감수 분열. 그러니까 생식세포, 즉 정세포 또는 난세포를 만들어내는 분열 방법이지. 그지? 분열 방법에서 자, 일단 우리 학생들이 알아둬야 되는 거. 정상적인 과정을 알아야지 비정상이 뭔지를 확인할 거 아니야. 그지? 알아둬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얘기를 해볼게. 첫 번째 분열하기 이전에 뭘 만들어 놓습니까? 염색체를 만들어 놓습니다. 각 번호의 염색체 중에 하나의 대표 번호 염색체만 지금 내가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이거 엄마한테 받은 거야. 그럼 아빠한테 받은 거는 뭐? 있겠지. 그지? 있어. 크기와 모양은 같겠지. 됐지? 이렇게 있다고. 한 쌍 있어. 그지? 한 쌍만 있니? 사람 같은 경우는 몇 쌍? 23쌍이 있습니다. 그래서 46개의 염색체가 있다고 하지, 그지? 자, 같은 번호에서는 한 쌍이 있어요. 이렇게 있어. 자, 첫 번째 분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 염색체 자체가, 각각의 염색체가, 세포가 나뉘어지면서 하나씩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너무 작아졌는데? 그냥 이렇게 그릴게. 색깔로 구분하세요. 됐지? 그러니까, 여기 하나의 세포였어요. 그지? 근데 첫 번째 분열을 하게 되면 세포가 좀 작아지겠지? 그러고 하나, 이렇게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로. 첫 번째 분열이 끝나면 상동 염색체의 언바의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하나만 갖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언바의 정보를 다 갖고 있을 때를 핵상을 EN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중에 하나만 갖고 있으면 각각 이 세포들 핵상을 N이라 한다. 요거 알아둬야 됩니다. 됐지? 그 핵상이 N이고 핵상이 EN일 때는 염색체 수를 46개라고 했고요.
그럼 이거 반이 됐으니까 23개 딱 갖고 있는 거야, 각각. 그 정보의 양. 그지? 23개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두 번째 분열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 한쪽만 할게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얘는 동원체가 끊기면서 잔의 염색 분체가 하나씩 이렇게 물려받게 됩니다. 근데 뭐라고? 이 잠의 염색 분체라고 하는 거는 세포주기 S기에서 어떻게 한 거야? 아예 똑같은 정보를 복사를 한 거거든. 해리포터 1권과 해리포터 2권이 아니고 1권이야. 그지? 복사를 한 거라서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거나 뭐니 정보의 양이 달라지진 않아. 그래서 얘도 핵상이 2분의 n이 아니고요. 반이 된 게 아니고 정보의 양을 의미하는 핵상은 그대로 n이고 23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까지를 딱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비분리를 확인을 해보자고. 지울게. 비분리, 분리가 안 된대. 언제? 잠깐만. 분열이 두 번 있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분열에서 분리가 안 되는 거하고 두 번째 분열에서 분리가 안 되는 거하고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야. 일단은. 자, 볼게요. 첫 번째 분열에서 봐봐. 요 큰 쪽 염색체 쌍과 작은 쪽 염색체 쌍이 있죠? 있는데, 원래는 정상으로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야 돼. 근데 이거 보니까 요거 붙었네. 붙어서 어떻게? 하나하나. 한쪽으로 다 가버렸어. 작은 게. 그지? 작은 게 한쪽으로 다 가버리면 얘의 핵상을 뭐라고 하냐면, 원래는 한 번 분열했을 때 n이잖아. 근데 하나 더 요렇게 하나하나, 큰 거 작은 거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 더 갖고 있잖아. 그래서 n 플러스 1이라고 합니다. 핵상을. 알아둬야 됩니다. 그럼 얘는 작은 거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n-1이라고 하겠지. 그 다음에 다시 분리될 때는 두 번째 분리에서는 일반적으로 분리됐다고 하면 그대로 n 플러스 1이 유지된다고. 아까 정상일 때 n이었고 그 다음에 n 이렇게 됐잖아. 그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n-1이면 그 다음에 분리되면 n-1 두 개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나요? 이렇게 4개 세포가. 오케이? 자, 지금 뭐 하고 있냐면 1분열에서 한 번 비분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니? 원래 정상의 핵상이 n이야. 맞지? 근데 어떻게 돼? n보다 하나 더 많은 게 두 개 생기고 n보다 하나 더 적은 게 두 개 생겼다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두 번째 분열에서 비분리를 볼게요. 첫 번째 분열에서는 정상이야. n이야. 됐니? 아니, 두 번째 분리에서 이쪽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네. 요건 정상이니까 당연히 n과 n이겠지요. 근데 두 번째 분리에서 요게 어느 한쪽으로만 갔네. 맞네. 그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얘는 원래 하나,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 더 있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n에서 하나는 n 플러스 1. 하나는 뭐니? 하나를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았으니까 n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2분열에서 한 번 비분리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 정상인 nn과 n 플러스 1이 2대 1대 1로 나오게 되는 거지. 세포가. 여기는 어때? n 플러스 1과 n-1이 1대 1이 나오지. 또 하나의 특징은 정상인 세포는 2분열 비분리에서만 있지 여기서는 정상이 하나도 없지.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나면 하나도 정상은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둬야 돼.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이 페이지의 마지막으로 요 예시 한번 머리 좀 굴려보자고. 염색체는 안에 유전자 있잖아, 그지? 유전자 가지고 문제를 내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유전자 하나 따져볼게. 어떤 염색체에 대문자의 소문자 A가 있었대. 이쪽도 똑같이 할까? 이렇게 있어. 대문자의 소문자 A가 있는데, 지금 이제 비분리가 일어나. 이 A가 있는 염색체에,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이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는 염색체가 비분리가 일어난다고. 자, 이렇게 처음에 준비되어 있다가 복제됐으니까 대문자에도 몇 개? 2개. 소문자에도 몇 개? 2개가 있지, 그지? 염색체는. 무슨 말이냐? 염색체가 있으면 염색분체 어느 자리에 대문자 A가 있으면 반드시 잠의 염색분체는 뭐라고? 똑같은 대문자 A. 왜? 복사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상동 염색체에는 또 소문자 A, 소문자 A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를 2개라고, 제곱이라고 내가 표현한 겁니다. 소문자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있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의 염색체 A제곱, 하나의 염색체 소문자 A제곱 이렇게 있는 거야. 자, 첫 번째 분열에서 이건 비분리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지? 비분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 거야? 잘 봐야 돼, 이거. 어느 한쪽으로 다 가버릴 거야, 이게. 맞지? 어느 한쪽 아예 안 가. 빵.
염색체가 하나씩 가야 돼. 정상으로는 A제곱, 소문자 A제곱,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어느 한쪽 다 가버리겠지. 그리고 이분열이 정상으로 분리가 됐다면, 요번에 이렇게 대문자에 있는 게 하나씩 가야 돼. 소문자도 마찬가지 가야 돼. 그러니까, 대문자의 두 개 중에 하나, 소문자의 두 개 중에 하나가 이쪽으로 올 거라고. 그게 대문자의 소문자의, 대문자의 소문자의. 이렇게 되면 무조건 0이야. 맞지? 없으니까. 나눌 게 없지. 그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봐봐. 배우자 세포. 정세포, 난세포에는 어떤 유전자가 이렇게 한 쌍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 여기 한 쌍이 있으면, 엄마 쪽에도 한 쌍이 있을 수 있다고 하자. 그럼 합치면 4개야? 안 되지. 그래서 그 수를 조절하려고 하나씩만 갖고 있는 거야. 합치면 다시 한 쌍이 되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상동 염색체 대립 유전자가 되게. 하나씩만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2개 갖고 있지, 그지? 이 비정상인 거야, 이렇게 되면. 그걸 빨리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수준에서는 한 종류만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2개를 동시에 갖고 있다. 이러면 이거 비정상이야. 됐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 해볼게요. 제곱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분열은 제대로 분열돼요. 그래서 한쪽은 대문자, 한쪽은 소문자겠지, 그지? 근데 어느 한쪽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어. 그럼 어떻게 돼? 소문자가 하나씩 소문자 가야 되는데, 스몰 a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느 한쪽은 다 몰리고, 어느 쪽은 없어지는 거지. X를 하지 말고 0이 낫게. 근데 이쪽은 그 정상이니까 그냥 하나씩 가는. 이게 정상이야, 이게. 하나만 가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지? 이거하고 이게 비정상. 없는 거 비정상이야. 그지? 2개가 있는 것도 비정상이야. 근데 차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봐. 이 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면 반드시 똑같은 유전자, 그러니까 대문자는 대문자, 소문자는 소문자. 한쪽만 2개가 있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비분리가 일어나서 가져온 게 뭐니? DNA 상대량이 1이 아니고 2라고. 2개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2개라고. 근데 1분열 비분리에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잠깐 볼래? 잠깐 볼까? 여기서 원래 유전자형이 대문자였으면 다 갖고 왔으면 대문자 이렇게 됐겠지, 그지? 그지? 2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양쪽에서 받은 거 하나씩을 갖고 있는 거야. 1분열 비분리는. 근데 2분열 비분리는 어느 한쪽에서 받은 걸 다 갖고 있는 거야. 이 차이를 문제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이 차이를. 이게 어려울 수 있다고. 근데 확실한 거는 수능 기준을 얘기할게. 충분히 해낼 수 있어. 내가 판단하기로는 적어도 일반 가계도 문제보다는 돌연변이 문제가 쉽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학생들이 가계도를 극복을 잘 못하거든. 그 뒤에 돌연변이 있으니까 돌연변이 더 무서운 거야, 이제. 무슨 말인지 알지? 더 무서워서 이제 가계도하고 돌연변을 잘 못하는 학생, 또는 유전형제부터 다인자하고 가계도하고 돌연변을 잘 못하는 학생, 이런 정말 못하면 이제 상대량도 못하는 학생, 뭐 이런 학생들이 생기는 거지. 근데 여기까지도 이제는 요번 9월 3학년 평가원 문제를 다 분석을 해봤거든요. 오케이? 그래도 조금만 노력해도, 조금만 도와줘도 이거 다 맞는 걸 목표로 공부를 할 수도 있겠구나. 이제는 지금까지 한 5, 6년간 매우 극도로 어려웠거든, 문제들이. 그런 거는 아니구나 라는 게 6월, 9월에 둘 다 확인이 됐습니다. 수능에도 분명히 그 정도 난이도가 유지될 거고, 이거는 적어도 한 2, 3년, 대통령이 바뀌어야 될 거라. 2, 3년 정도까지는 유지가 될 거라고. 그건 알고 있도록 해라. 알겠지? 유전은 이제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극복해야 되는 대상이다. 근데 그게 옛날처럼 아주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그지? 좀 덜 노력한다는 건 좀 그런데, 작은 노력으로도 성공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할 거다. 뭐, 그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그럼, 유전 무섭다는데 하면서 나만 안 하고 있으면 불리해지겠지, 그지? 그것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자,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잠깐 짧게 쉬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염색체 비분리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가계도 분석 연습. 이거 중요하거든. 중요하기 때문에, 딱 집중해서 이거 볼 수 있도록 해. 가계도 분석 연습. 제일 중요한 거, 유전에서 중요한 거는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이거 가지고 뭘 생각하고 뭘 판단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익숙하게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자. 자,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요거는 감수분열의 과정을 보고 뭔가를 판단하는 거고, 얘는 가계도에서 뭔가를 판단하는 거야.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문제가 나온다고 보면 돼. 네, 그래서 이제 요걸 볼 겁니다. 첫 번째, 염색체 비분리 현상과 사람의 유전병 해서 조건이 나오네. 그러니까 어떤 문제의 조건을 아주 요약해서 정리를 해뒀습니다. 한번 볼게요. 가와 나 각각 염색체 비분리가 한 번 일어났대. 나머지는 다 정상이 돼. 됐지? 분리되는 게 다 정상이야. 이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자고.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알아두세요. 감수분열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이거 정자지. 정자 필요 없어요. 정자 없이 이렇게 세포가 크기가 똑같이 4개가 나열되면 이거는 정세포입니다. 정세포야. 근데 난세포는 어떻게 표현하게 되냐면 하나는 크고 3개는 작아. 작게 표현하면 이거는 난세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난세포. 오케이? 그것도 알아두고요. 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여기서 이건 간단합니다. 자, 21번 염색체가 있습니다. 상염색체예요. 그지? 근데 첫 번째 분열 어때? 봐봐. 대답해봐. 어때? 정상이 아니야. 첫 번째 분열. 정상이지? 하나씩 같잖아. 그게 정상이지. 두 번째 분열 보니까 또 하나씩 같지? 이 정상이야. 근데 이거 어떻게 돼? 한쪽이 다 같지? 비정상이야. 그러니까 제2분열 비정상이지. 그러니까 이 정자 B는 뭐니? 21번 염색체를 원래 정상적으로는 하나 갖고 있어야 되는데 2개를 갖고 있게 됩니다. 됐나요? 이쪽으로 넘어가 볼까? 이번에 성염색체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 비분리 문제에서 성염색체 비분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으면 거의 대부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워. 오케이? X와 Y를 갖고 있어. 남자네. 그지? 이렇게 동원체가 있고 이렇게 자매 염색분체가 있는 거 보니까 복제되어 있는 상태야. 됐지? 이 상태에서 첫 번째 한 군데 다 갔어. 그지? X와 Y가 동시에 갔다고. X도 2개, Y도 2개 갖고 있는 거지. 그런 상태야.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동원체가 끊기면서 하나씩. 이 정상적으로 해봤더니 이미 비정상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들은 비정상이야. 오케이? 하나씩 갖고 가니까 X, 큰 거 하나씩, 작은 거 하나씩 이렇게 갖고 있지. 아니, 당연히 정자는 X 하나 또는 Y 하나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되냐? X, Y 갖고 있고, 얘도 X, Y 갖고 있고, 얘는 없어. 그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됐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번 수업 때 얘기를 했는데요. 상염색체 비분리 중에서 21번 염색체가 어느 한쪽에서 두 개가 가게 되면 다른 정상인 난세포하고 수정이 되면 어떻게 돼? 21번 몇 개 돼? 하나와 2개니까 3개가 되지, 그지? 21번 염색체가 3개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눈 사이가 나는 좀 좁은데 이렇게 벌어지고 항상 웃으면서 행복하게 보이는 다운 증후군이 됩니다. 지능 발달이 떨어지고 그 생식 능력도 없는 다운 증후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염색체 이수성, 그러니까 수가 이상한 거야. 개수가 이상한 거야. 이수성 돌연변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이런 게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원래는 X 또는 Y 하나를 갖고 있어야 돼. 자, 엄마 쪽은 뭘 갖고 있겠니? 성염색체? X 하나 갖고 있어. 맞지? 근데 이렇게 이제 요거하고 수정이 되면 어떻게 돼? X가 2개가 되고 Y가 하나 되잖아. XXY야. 그지? 요런 증후군을 뭐라고 한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얘기합니다. Y 염색체가 있기 때문에 외형으로는 남자입니다. 왜? Y 염색체 안에 들어가 있는 성결정 유전자가 작동하고 있으면 남자가 됩니다. 근데 Y 염색체가 없으면 반드시 여자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남자이고 XXY.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엄마한테 X 하나 받고 아빠한테 X 하나 받고 아빠한테 Y 하나 받고 이렇게 됐겠지, 그지? 이렇게 해서 이제 성염색체 이수성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예시라고 생각하면 돼. 자, 가계도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가계도와 핵형에 근거해서. 핵형도 이제 이 문제 자료에 있었나 봐. 이제 안 보이지? XXY 있어, 여기. XXY. 클라인펠터야. 어쨌든 XXY가 있는 어떤 사람이 있대.
보자. 유전분 원인 파악하기. 이게 아마 뒤에 문제가 있는 걸로 기억해. 없을 수도 있고. 한번 볼게. 찰스가 있어. 철순이 가계도야. 정록생명, 우리가 알아야 돼. 뭐? 정록생명은 X 염색체 열성 유전하고 있다는 거, 이 교과서적 지식이야. 그러니까 이건 설명 안 해줘. 알고 있어야 됩니다. X 염색체 열성인 정록생명 유전 가계도야. 철수의 획형이, 나는 철수의 획형, 그러니까 난 철수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야. 됐지? XXY를 갖고 있다고. 딴 건 정상이야. 나머지 구성원은 획형이 다 정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계도. 저번에 우리 같이 공부했었지, 그지? 가계도. 자, 상성, 우, 열 판단해야 되고. 판단 다 됐잖아. 왜? 정록생명이니까 X 염색체 열성 이렇게 판단됐지? 그지? 그럼 뭐부터 하라고 이제? 열성인 사람들 유전자인부터 다 적으라고. 그지? 열성인 사람들 철수 빼고 적을게. 철수 정상이야? 이런. 철수 빼고 적을게. X 프라임 Y야. 맞지? 걸렸잖아. 여자, 와우! X 프라임, X 프라임이야. 맞지? 둘 다 걸려야 돼. 열성이기 때문에. 열성 유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X 프라임 Y지. 그지? 다른 게 정상이라고 하자. 자, 머리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D는 어때요? 이 딸한테 X 프라임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정상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X 프라임이야. 맞지?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 남자는 X를 하나만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성이라도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여자는 애매해. 그지? 적을 수 있고요. 이 상태야. 그리고 이 두 여자도 반드시 정상 X를 하나씩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맞죠? 그지? 정상 X를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H는 어떨까요? H, 봐봐. 여자잖아. 동그라미 여자지? 그러면 엄마한테는 반드시 X 프라임을 받아. 근데 정상이면 아빠한테 X를 받았어야 돼. 그러니까 X 프라임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이제 철수가 문제네. 철수. 철수는, 자, 봐봐. 반드시 X 프라임 Y가 됐어야 됩니다. 왜? 엄마한테 X를 하나 받고 아빠한테 Y를 받아야지. 남자니까. 근데, 뭐야? 엄마 X는 다 열성, 병 유전자잖아. 그지? 그러니까 X 프라임 하나 받고 Y를 받아야지 정상적으로 받아지는 건데, 이게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되다 보니까 이제 여기 정록생명이 안 걸린 거지. 다시 말할게. 정상이면 X 프라임 Y니까 정록생명이 띄어야 된다고. 근데 클라인펠터라서 지금 안 걸린 거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받았길래 안 걸릴 수 있는지를 따져야 됩니다. 자, 생각해봐. 아빠가 XY야. 엄마가 X야. 그러니까 프라임 이건 구분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게. 봐봐. 1, 2, 3. 서로 다른 X지. 맞지? 갖고 있는 게 서로 다른 X입니다. 1, 2, 3으로 구분해 볼게. 클라인펠터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다 생각해 보자. XXY가 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가 아빠한테 이걸 받는 거야. X1, Y를 받고 엄마한테 이 둘 중에 하나를 받는 거야. X2 또는 3. 됐니? 이렇게 해서 클라인펠터가 될 수 있습니다. 맞죠? 또 다른 거 없을까요? 이것도 되지. 아빠한테는 정상적으로 Y를 받는데 엄마한테서 봐봐. X2, X3 이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됐니? 또 뭐가 있냐면 세 번째. 아빠한테서 정상으로 받고요. 엄마한테서 요거를 두 개 받거나 요거를 두 개 받는 거예요. 즉 X2, X2이거나 X3, X3이거나. 무슨 말이야? 비분리니까.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했지. 대립 유전자를 하나씩 받을 수 있는 비분리가 뭐였어 아까? 이걸 빨리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1분열 비분리에서 상동 염색체를 하나씩 받잖아. 그지? 그러니까 대립 유전자 하나씩 받는 거야. 근데 2분열 비분리는 어땠어? 염색체 하나가 그냥 바로 왔잖아. 그지? 그러니까 똑같은 게 두 개 물려질 수도 있다고. 이걸 구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래 도련미를 할 수 있어. 그래야지. 됐지? 그러니까 요런 경우 수가 꽤 많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해당되는 거 천수가 어떻게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됐을까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돼. 됐지? 반드시 확실한 건 하나 있어. 뭐니? 천수는 남자니 여자니? 남자. Y는 받았어. 그지? 아빠한테 빠빠한테 Y는 받았어. 그지? X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야? 봐봐.
엄마는 다 뭐니? 열성이지. 근데 이 정상이잖아, 천수는. 정로생명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빠한테 꼭 뭐도 받아야 돼? 정상일수도 받아야 되는 거야. 한마디로 아빠한테서 X, Y를 받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이제 엄마는 어떻게? 정상으로 하나를 준 거야, X 프라임. 그러니까 결국 철수는 어떻게 받았다? 아빠한테 X, Y 받고 엄마한테 X 하나 받아서 X, X, Y가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비분리는 어떤 비분리? 1분열, 2분열 비분리. 뭐? 1분열. 1분열. 정답! 1분열이라 했지, 그지? 끄덕거려, 빨리. 1분열. 왜? X와 Y는 서로 상동 염색체잖아. 그지? 이거 하나하나 다 받으려면 1분열이라고. 그지? 한쪽을 두 개 받으려면 2분열이라고. 다시 볼까요? 여기를 보세요. 자, 봐. 이렇게. 첫 번째 분열에서 비분리되면 X도 Y도 하나하나씩 갖고 있잖아. 근데, 두 번째 분열에서 비분리되면, 봐봐. 여기 그릴게. 요거 없어요. 여기에 Y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제대로 분열됐고, 두 번째 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돼? 예를 들어, 얘가 정상이라고 하면, 이렇게, 얘 비정상이라고 해야지. 이러면, 이렇게. 두 개가, 아이고. 아유. 이게 한 군데로 다 가버리는 거야, 두 개가. 그 X. 원래 X 이렇게 동물체 묶여있으면 이거 똑같다고 했지, 그지? 염색체에서는, 그지? 그러니까 똑같은 게 한 군데 다 몰리고 한쪽에 아예 없는 거야. 뭉뜨라고. 없는 거라고. 됐지? 그리고 이쪽에는 Y가 조그만 게 하나씩 있겠지. 이렇게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지금 요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문제풀이 연습하면서 이걸 구분할 수 있게 만들어 보자고. 알겠지? 그러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문제가 나올 겁니다. 문제 좀 보자고. 문제 예시. 그 다음에 문제 이렇게 됩니다. 다음번 수업까지는 도래매를 해야 되겠네요. 볼게요. 가계도 분석을 합니다. 가계도 분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게 있는데 몇몇 가지 있을 겁니다. 자, 알아둬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헌팅턴 무도병. 이게 우리 수업에서 세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얘는 상염색체 유전이라는 거. 첫 번째. 그리고 얘는 우성입니다. 알비노증은 상염색체 유전입니다. 근데 우열을 모른다고 치자,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지금 이 가계도, 그러니까 헌팅턴 무도병 가계도에서는 우열이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알비뇨증 가계도, 가계도에서는 우열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판단을 해보자는 겁니다. 됐나요? 자, 헌팅턴 무도병이 상염색체 우성유전이거든. 그럼 열성이 뭐지? 정상이야. 정상이 열성이고 병 걸리는 게 우성이라고. 됐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정상을 예를 들어서 유전자가 대문자와 소문자가 있다면 이게 병이고요. 이게 건강이야. 됐지?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죠. 우성은. 오케이? 유전자는 이거 지금 너무 많지? 다 쓰지 말자. 여기까지만 써볼까? 이렇게. 해볼까? 할게. 열성인 사람들부터 먼저 유전자형을 적어줘. 알파벳으로 적는 게 일반적이지만 우리 수업에서는 처음 배우는 학생들한테 그거보다 좀 더 머리 덜 쓰고 안 헷갈리라고 내 이름으로 할 겁니다. 건강과 병, 기범. 됐지? 내 이름으로 할 겁니다. 자, 건강이 열성이야.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다 적어주면 되는 거야. 병 있는 사람은 반드시 비읍을 갖고 있어야 돼. 적어주면 되는 거고요. 근데 비읍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중 자식이 기억이면 여기도 기억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리고 기억이 있으니까 기억 하나 있어야 되지. 그리고 기억이 있으니까 기억을 하나 받아야 돼. 기억이 있으니까 기억 하나 받아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전자형을 빨리빨리 판단할 수 있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요. 자, 요번 알비뇨증인데 상유전이라는 건 알았다고. 근데
잠깐만, 내가 조금만 생각할게. 조금 더 가르쳐 주려고. 조금만 더 생각할게. 내가 이걸 설명했지. 한 것 같으니까. 매우 중요한 기술, 여기서 한번 더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열 어떻게 판단합니까? 우열 어떻게 판단해? 가교도에서. 이건 매우 중요한 게 아니고 아예 일반적인 거야.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 뭐? 집중. 예, 이거 집중 안 하네. 이거 아무 쓸모가 없어요, 수업이. 응? 잘 봐. 같은 표현 형질인 부모에서 다른 형질이 나와. 자식에. 그러면 이 반드시 다른 형질은 부모한테서 숨어있던 유전자를 받은 거야. 우성인 유전자가 아니라고. 표현 안 되던 유전자들이 모여서 표현이 된 거라고. 그러니까 같은 표현형인 부모에서 새로운 표현형이 나왔으면 이 새로운 표현형이 열성입니다, 무조건. 병이 열성이라는 뜻이야. 알비노 측은 상열성입니다. 잘 들으세요, 잘. 그 동영상 보는 학생들도 잘 보세요. 내가 가계도 문제를 푸는데 이게 상유전인지 성유전인지 잘 모르겠어. 열성인지 우성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열성은 찾아야 돼. 모르겠어. 다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 일단 여자를 잡아. 여자를 잡아서 해볼게. 정상인 여자를 한 명 잡아. 그리고 아래 위에 남자들 봐. 위에 남자는 아빠밖에 없습니다. 가계도에서, 그지? 그리고 아래 남자는 아들이 2명 이상 있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여기는 한 명이네. 잡아. 이랬을 때, 아래를 봤을 때, 표현형이 다른 게 있잖아. 그지? 이 엄마하고, 이 여자를 기준으로 표현형이 다른 게 있지. 그러면 이거는, 이게 열성이면서, 잘 들어. 이게 열성이면서, X 유전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 얘가 열성이라고 할게. X 프라임 Y라고 할게. 됐니? 그러면, 그 아빠는 뭐니? X 프라임 Y. 미안해. 열성이니까 X 프라임 X 프라임이지. 여자니까, 그지? 아빠는 X 프라임 Y가 되어야 되니까. 정상이 열성이야, 지금. 됐지? 듣고 있지? 그러면 이 아들은 뭐가 돼야 돼? 모든 아들은 엄마한테서 X를 받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아들은 반드시 X 프라임 Y가 돼야 된다. 한마디로, 정상인 여자, 어떤 특정 표현형인 여자가 열성, 동형이라고 하면 아들은 반드시 엄마하고 표현형이 같아야 된다. 그리고 아빠가 X 염색체를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X 염색체 유전에서는 아빠도 반드시 이 여자, 딸하고 표현형이 같아야 돼. 열성이라면. 이게 어려울까? 근데 아니지. 지금 내가 뭐라고 했냐면 X 염색체 유전이면서 정상이 열성이라는 가정에서 딸을 보니까 정상이 아닌 애가 있어. 그러면 X 열성 유전 아니다. 이렇게 결론 지은 거야, 지금. 마찬가지로 똑같은 논리야. 안 보냐? 병인 여자를 한 명 잡아요. 잡아서 똑같이 아리를 봤을 때 또 다른 표현형, 정상이 다른 표현형이지, 그지? 정상인 사람이 있으면 병도 X 열성 유전이 아닌 거야. 병도 X 열성 유전이 아닌 거야. 근데 지금 내가 뭘 한 거냐면 정상인 여자 잡고 아리로 표현형이 다른 거 있는지 봤고 병인 여자 잡고 아리로 표현형이 다른 게 있는지 봤어. 근데 양쪽에 다 아리로 표현이 다른 게 있다고 하면 정상도 병도 X 유전이 아닌 거야. 그러면 상유전이 돼야 되는 거야. 딴 정보 없이 그냥 다닥 보고 상이다. 그리고 이거 열성이네. 맞지? 이걸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할게. 이게 마지막입니다, 오늘. 정리해볼게. 어떤 여자를 잡아. 이 정상이든 병이든. 근데 이게 X 열성 유전이라 가정을 해. 그래서 이 여자가 가정하자. 이 병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병하고
정상인 걸 다 가정해서 이제 잡아서 판단해보면 이게 상인지 성인지 알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잡아. 그러면 반드시 아빠한테 X'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도 뭐니? 같은 표현형이 돼야 되고, 반드시 아들한테 X'을 주기 때문에 아들도 같은 표현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여자의 특징이 뭐라고? 어떤 여자의 특징이 열성 동형 유전자를 열성 표현형이고 열성 표현형이라는 거는 열성 동형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그게 맞다면 이 전제가 맞다면 가정이 맞다면 반드시 아래 위의 남자는 다 똑같아야 된다. 표현이. 근데 다르잖아. 그럼 그 앞에 내가 가정한 게 틀린 거지.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열성 X 염색체 열성 유전이 아니다. 이걸 이제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제 병도 똑같이 잡아서 해보니까 아니다. 확신할 수 있게 됐거든. 아, 그럼 어떻게 되니? X 염색체에 정상도 열성 유전 아니고 병도 열성 유전 아니면 X 염색체 유전이 아닌 거지. 그럼 상유전이라고. 이게 좀 돼? 수능을 위해서는 좀 더 자료를 가지고 다음에 좀 더 공부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신 기준으로 전체 100% 중에 한 60%만 이제 있고요. 그 나머지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이제 그 킬러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이지, 그지? 접근 방법, 스킬이지, 스킬 정리된 게 있으니까 그럼 다음에 필요할 때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